정원은 우리의 아침과 함께 피어납니다. 우리 집 마당, 동네 골목, 집 앞 공터에 꽃이 핀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는데요. 그래서 정원은 늘 새롭습니다. 정원이 주는 기쁨을 우리 가족, 이웃들과 함께 나눈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도시라는 텃밭 안에 정원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원도시 중구. 집안의 뜰이나 꽃밭처럼 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정원은 자연을 보다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으로 표현과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산업화 공간인 도시에서 녹지와 정원 조성은 우리 삶에서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녹지와 정원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세권, 숲세권과 같은 쾌적성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여행이나 외부 활동이 줄어든 만큼 집 근처를 산책하며 정원과 같은 공간이 주는 쾌적함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토지도 제한되어 있어 개인이 정원을 소유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에서 나만의 정원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공공공간에서 정원을 가진다는 것은 도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내 주변 가까이 자연이 시작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의 이러한 생태 친환경 도시로 자리 잡기까지는 과거 울산의 경제 성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명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이 자리에서 박정희 의장은 역사적인 울산공업지구 설정을 선언했습니다. 울산은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의 발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성장했는데요. 도시 성장은 빨랐을지 모르지만 도시의 환경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과밀화된 도심부에서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특히 1962년 특정공업지역 지정 이후에는 공업도시로의 배경으로서 이제 행정, 그다음 상업, 경제 이 모든 부분에서 중심지로서의 그 지원을 했던 그 중심 도시입니다. 그 시기에는 개발 사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쳤었는데 2000년대 지나고 나서는 개발 도시의 그 훼손되는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더 친환경적인 도시로의 발전을 꾀했고 그 이후 이제 그 정원도시로의 또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그 친환경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정원도시 자체가 도심의 중요한 정책이 되는 그런 시기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울산은 산업화와 고도성장에 어두웠던 그늘을 완전히 벗고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통한 생태도시 울산을 선포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의 힘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울산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상징성 강화, 주요 거점공원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다양한 녹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인프라를 활용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 환경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울산 중구는 사실은 큰 공업 단지가 없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해서 넓은 녹지가 있고 남쪽에 태화강과 국가 정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정원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약에 우리가 성장 발전시킨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태화강 국가정원은 시민 모두가 내 집 앞 정원처럼 편하게 갖고 가길 바라는 마음에 공원이 아닌 정원이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이제는 개인 공간인 정원과 공공 공간인 도시가 합쳐져 내 집 정원과 같은 편안한 녹지 여가 공간을 어느 곳에서나 느끼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정원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가진 신비한 힘,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정원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일까요? 정원을 즐긴다는 건 단순히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감상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정원에서 꽃을 심고 가꾸는 정원 활동,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모두 정원의 힘인 것이죠. 답답한 아파트에 갇혀 있다가 이런 정원에서 나와서 놀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도심안에 이런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장소들,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들이로 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색색의 꽃에 파묻혀 꽃과 함께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렇게 정원은 이제 우리에게도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연인들이나 가족들끼리 오기에도 좋아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구는 언제 어디서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위치한 한 숲속에 들어가면 도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호젓함을 즐기며 공해와 소음을 피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야영장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정원 도시는 일반적 정원과 달리 새로운 도시라는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에서 공공 공간으로 연결되는 장소부터 지역 내 거점 공원, 여러 계층이 이용하는 다양한 공간 모두 정원 도시의 주요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같이 정원 도시는 우리 삶에서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정원 도시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원 도시라고 하면 기존 도시와 어떤 차별되는 도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도시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요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징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이 도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원 도시라고 하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점과 어떤 정원이라는 거점 시설과 그다음에 주변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린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천적인 측면인데요. 실제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살고 싶은 공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는 정원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어떤 거점 공원이라든가 정원을 만드는 그런 쪽은 사실은 공공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 어떤 정원을 가꾸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공공에서 굉장히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녹지 공간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즐길 거리가 풍부한 정원 개념으로 완성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원 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기적인 정원 문화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 명소로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태화동 여기서 뭐 토박이거든요. 계속 자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변천사를 다 보고 자랐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는 방문이 잘 없었거든요. 국가정원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되게 이제 좀 홍보도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 예전에 사실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국가정원 되면서 이제 관리 차원과 정원 조성이 확실히 체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싱가포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이며 정원 속의 도시라는 비전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약 15만 그루에서 2014년 140만 그루까지 새로 심은 나무 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에 가로수와 공원은 물론이고 건축물 벽면 녹화, 옥상 녹화, 베란다 녹화 등 마치 도시 전체를 하나로 엮어놓은 듯 어느 곳에서나 녹색 경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싱가포르 대표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비롯해 30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정원이 자리 잡고 있어 도심의 허파 역할은 물론 대표 관광 코스로 떠올라 해마다 1,000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 국가로 성장한 싱가포르처럼 국내 최초의 수변 생태 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수많은 녹지 공간을 끼고 있는 울산도 2021년 50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정원 관광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태화강 국가정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주의 정원의 대가라 불리는 피트 아우돌프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연주의 정원을 조성한 피트 아우돌프 작가는 아시아 최초로 본인의 작품을 전시할 곳으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선택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자연이 자연스럽게 위치해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매력을 느껴 이곳의 사계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5계절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인공적으로 정원을 만들지만 조화롭게 배치한 풀과 식물이 피고 지는 모습을 자연 생태 그대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처럼 피트 아우돌프 작가의 아시아 첫 정원 작품이 완성되면 태화강 국가정원의 품격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인데요.
훗날 세계적인 정원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울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 관광객 유치의 기대도 높이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 관광 도시로 앞장서기 위해 중구도 멈추지 않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정원으로 잇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 원도심 정원관광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했는데요. 이 공간은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을 통한 도심 속 환경 관광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과 관광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골목 정원사 양성을 위해 이곳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원도심의 한가운데서 초록빛 식물이 주는 아늑한 정서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곳. 일상 속에서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 온실, 옥상, 마당 정원에 이르기까지 도시 정원의 모습을 아름답게 풀어놓고 있는데요. 정원 도시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자연 보호소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에 정원이나 자연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는 흔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정원 도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어떤 정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공간에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식물을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사실은 좀 덥거나 추울 때도 있는데 식물과 가까이 있는 자리를 더 선호하시고 실제로 오셔서 많이 즐거워하시고 저희가 식물이나 정원에 대한 주제로 이 공간을 처음 기획하였는데 저희 기획 의도에 맞게 정말 오셔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구가 대한민국 정원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 원도심의 옛 상권 활성화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길 1.2km 구간을 아름다운 정원거리로 조성한 데 이어 원도심 문화의 거리 및 시계탑 사거리 일대에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삭막한 원도심 일대를 생기 넘치는 정원 공간으로 갖고 시립미술관과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결하는 다리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정원의 권역을 확장해 나가며 관광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입니다. 여기 골목 화단을 가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구의 정원 코디네이터인데요.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화단 곳곳을 관리하다 보니 삭막했던 원도심 일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단이 조성하기 전에는 쓰레기 아니면 이렇게 이물질 같은 게 있는데 화단을 조성하고 나서는 지나가면서 이쁘다 봄이네 이쁘다 어떤 꽃이 이쁘네 그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수고하신다고.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일수록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크고 또 도시 환경의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소규모 녹지 조성과 연결성 확보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에 시민들의 정원에 대한 인식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원 도시는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갖고 나가야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공공정원이 증가하면서 공공 가드닝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근처에 위치한 작은 공간에 형형색색의 화분이 보입니다. 곧 찾아올 많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예쁜 마을을 보여주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으로 사랑해 작은 정원길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폐 기름통에 꽃을 심어 예쁜 화분을 만들고 거리를 꾸미기 시작하니 어느새 거리는 작은 정원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 다운동 자연보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중구에서 꽃 정원과 구기를 한다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꽃도 한번 심어보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그 범죄 예방이라는 것이 꼭 시설물, CCTV나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꽃을 심고 같이 공동체적인 치안을 형성함으로써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마을 정원을 만든다는 건 자연과 주민을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하고 이런 봉사활동으로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넘어 우리 삶 다양한 곳에서 아름다움이 함께 피어나도록 합니다. 화단의 꽃 심기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은 화단에 심어진 꽃을 보며 자신이 들고 온 쓰레기와 무의식적으로 대조해보게 되는데요. 꽃과 쓰레기라는 대조되는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작은 화단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면의 인식이 변화하고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꽃 심기 봉사활동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정원도시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열하게 사는 삶보다는 내 삶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 정원이 아니더라도 공공 정원에서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마을 정원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애기 정원사는 저희 울산 중구의 마을 정원사 이름입니다. 저희 울산광역시 중구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 도시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고 이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꿔 나갈 수 있는 그 말 그대로 정원 도시 그리고 정원 문화를 저희가 확산해서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옥상이 횡해서 미니 정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정원사 3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꽃과 나무를 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경과 그에 따른 색채도 식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또한 계절감이 주는 자연의 색은 시각적으로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요. 이처럼 마을 정원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정원의 색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생각 외로 색약자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그런 게 좀 약간 취약자들을 위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정원사로서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런 색과 연관된 그런 거를 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면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의 색은 인위적인 색에 비해 평온함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경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컬러 테라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 색마다 가지는 고유한 힘이 존재하는데요.
색의 에너지 성질을 이용해 치유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색채 디자인,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니까는 CUD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그러니까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색약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일 때에는 정열의 컬러, 또 뭔가를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 또 이제 치유와 관계가 되는 컬러이면서 식욕을 돋워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제 장점과, 그 다음에 옐로우의 경우는 집중력을 갖다가 높여주고, 그리고서는 또 초록 평화 상징, 또 안전 뭐 이런 거와 관계가 되고, 또 블루의 경우는 이제 차분하게 내향적인 컬러라고도 하지만 좀 너무나 이렇게 뭐 활발한 사람들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또 보라의 경우는 이제 신비로운 색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이제 도움을 줄 때 필요한 컬러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컬러들이 정원의 꽃의 컬러로 들어갔을 때 일반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도시는 정원, 공원, 녹지 등 생태환경 조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누리는 정원 문화를 함께 이루고, 정원 속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으로 나타나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가드닝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큰애기 정원사.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계적인 가드닝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주제의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수업은 저희 큰애기 정원사의 정원 조성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원 디자인 설계 수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맞은 정원 식물의 선택, 그리고 식물의 특성에 따른 공간 배치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큰애기 정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는 이제 큰애기 정원사로서 우리 울산 중구에서 하는 테마 정원 조성 사업,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사업 등 각종 정원 사업에 투입돼서 정원사로서 가꾸고, 그리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 도시 조성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울산 시내에 정원들이 곳곳에 아주 예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었는데, 그 큰애기 정원사 3기 과정을 모집한다고 해서 손을 들게 됐는데 뽑아주셔가지고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곽꽃, 분꽃 몇 가지 꽃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에서도 되게 다양한 식물들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만 글로벌이 아니고 화원에도 화단에도 글로벌이 들어와서 다양한 식물들을 키워보고 싶고, 울산 시내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한번 작업해 보는 게 작은 꿈입니다. 정원 가꾸기는 간단한 디자인을 포함해 식물을 심고 유지 관리하면서 인간의 교감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정원이 오랜 시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정원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모종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며 진짜 정원을 느끼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조성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가꾸고 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 능력들이 갖춰지게 되면 저희가 굳이 조성을 하거나 혹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제 다들 우리 집 앞에 정원을 가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이 순환하듯이 이 정원 문화라는 것도 관에서 이제 조성을 해주면 이제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이제 꾸밀 수 있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원사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게 해마다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기 집 앞, 일본에 갔을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화분들을 내어놔서 작은 화단을 가꾼 걸 봤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곳이 선진국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더 확산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작은 정원,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쁜 정원을 가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중구에는 정원 문화 확산으로 인해 부쩍 개인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유독 멋진 화단이 있는지, 꽃밭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싱그럽습니다. 남경 씨는 도심 속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그녀만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산에 가고 이러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좀 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제 생각에 이 작지만 여기다가 작은 숲을 좀 옮겨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성과 세월이 쌓인 흔적들이 모이고 자기만의 색깔이 묻어있는 단 하나뿐인 공간. 내가 가꾸는 정원은 크기가 작은 정원이지만 마치 넓은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데요. 정원 속에는 자연과 함께한 추억, 그리고 식물을 매개로 전해지는 삶의 쉼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원을 또 가꾼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 팔에 이 전부 다 상처들도 이 가꾸면서 제 육은, 제 몸은 좀 힘들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대신에 그것보다 더 큰 정신적인 쉼과 휴식과 어떤 정신적인 풍요로움, 이것을 우리가 몇 배로 받을 수 있는 게 정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할 때 절대 수고롭다고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걸 받는 거에 대한 감사가 더 크다는 거죠. 그것이 정원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로움이라고나 할까?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정원은 우리 삶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계절마다 어디선가 한 번쯤 만났던 것 같은 익숙한 정원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언제나 소리 없이 자연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정원.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삶일지 모릅니다. 보통 실내에서 요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말 아침에는 또 이렇게 야외에서 나와가지고 요가를 또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여기 국가정원이 너무 예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요가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시간을 내서 친한 언니와 함께 요가를 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휴식. 시원한 바람과 함께 꽃과 풀을 볼 수 있는 정원은 생활 속 가장 가까운 치유의 장소입니다.
이에 중구는 도심의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숲길과 소공원을 도시 생태 휴식 공간으로 변신시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 치유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눈으로 즐기는 정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향기와 여유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감성 정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건 힐링이죠.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이래도 애들도 막 집에서 힘들더라도 일단 나오면 너무 밝아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힐링이니까 힐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원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평안을 찾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정원의 컬러의 영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오감 중에서 87%가 무려 컬러, 시각이 좌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원의 그린을 보게 되면 사람은 심신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고 평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균형을 찾고 싶은 이런 욕구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지쳤거나 일상에 대해서 지쳤을 때 우리는 그린이 있는 정원으로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편안한 그린의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을 꿈꿉니다. 꽃과 나무, 향기와 바람, 그리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 나만의 소박한 정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주민과 정원이 하나 되는 정원마을 조성을 역점 과제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정원도시 도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죠. 우리 주민들이 잘 가꾸어 나가는 그런 정원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행정기관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이 주도하는 정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우수한 주민들의 정원을 찾아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우수한 정원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발굴하고 정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가면 좋을지 기술적인 자문도 드리고 그 정원 소유자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재료 지원도 하고 해서 더 정원을 우수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정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정원을 직접 가꾸면서 개인의 정원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카페를 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식물을 좋아하고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해서 정원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지치기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계절을 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으뜸정원 사업은 주민자치 역량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스스로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삭막한 도심 속에 꽃이나 나무로 정원을 가꿈으로 해서 주민한테는 힐링이 되고 또 우리 울산을 찾는 어떤 외지분들에게는 이제 정원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고 이제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정원은 이제 나만의 놀이터이자 언제나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으뜸정원으로 지정된 한 전원주택. 오늘은 이곳의 정원이 변신하는 날입니다. 전원 라이프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나만의 개성 있는 정원 만들기 문화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덩달아 정원 전문가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햇볕이 충분하게 쬐는 곳은 그라스원을 만들 거고요. 저기는 이제 약간 쉐이드 가든, 그늘 정원을 만들 거예요. 여기 심을 거는 다들 보면은 뭐 핑크뮬리나 실새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라스로 꾸며질 거고요. 여기는 또 하루 종일 햇빛이 계속 이제 쬐 있는 풀선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정원에 답사 왔을 때 뭐 의논을 했지만 이제 여기는 야생화로 하되 이제 그라스원으로 뭐 특별하게 그라스는 병충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또 뭐 영양분을 준다든지 뭐 거름을 준다든지 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손댈 거 없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네.
내 집 앞 작은 정원들은 각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흔히 보는 식물이라도 정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집안과 마을의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마을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 소규모 정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양각색 자신만의 개성 있는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바로 정원이 주는 행복 아닐까요? 정원도시 화이팅! 정원의 가치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기능을 넘어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도 탄생하고 있는데요. 중구 혁신도시 일원이 예술 정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중구 혁신도시 종가로 약 1km 구간에 더존 종가로 시민예술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중구를 대표하는 태화강, 심리대숲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8개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봤던 정원의 모습과는 달리 한 차원 너머의 미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탄소 중립 도시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구는 이런 정원 도시를 통해서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중구가 이전 도시와 다른 어떤 새로운 도시로서의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구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녹지를 가꾸고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부분에서 정원화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공존하며 언제나 함께 숨쉬는 정원 도시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원 공간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식물을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 즉 플랜테리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원 도시를 꿈꾸고 있는 중구도 청사를 실내 정원으로 꾸며 기존의 회색빛의 대리석이 주던 차분한 느낌에서 나무, 식물, 꽃 등이 어우러져 밝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녹색 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건물 내 유휴 공간에 공기 정화에 좋은 각종 식물들로 정원을 만들고 다양한 식물을 부착시킨 벽면 녹화, 화려한 꽃으로 꾸민 화단 등을 조성해 중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원이 주는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의 영역은 내 집 앞마당에서 도시 전역으로 확대돼 골목길 구석까지 정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구는 골목길 내 방치된 자투리 땅을 녹색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한뼘 정원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공원을 조성해 황량하던 공간을 이야기가 담긴 작은 정원으로 변신시켜 어둡고 삭막했던 공간을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중구는 정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또 한 번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서측의 척과천과 동측의 동천을 연계한 수변축, 하몰산 이퍼산을 연계한 북측의 녹지축, 국가정원 학성공원을 연계한 도심 내 녹지축을 연계하여 우리의 생활권한 모든 공간에 정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산 중구는 사실은 큰 공업단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넓은 녹지가 있고 남쪽에 태화강과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정원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약에 우리가 성장 발전시킨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모습의 정원이 많이 생겨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개인주택에도 이제 정원을 좀 더 많이 가꾸고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특히나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된 곳은 대부분 지상 부분이 다 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원으로 가꾸는 그런 사업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축에서 우리 건물이 하나 있으면 동서남북 네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옥상이 또 있게 되는데, 옥상을 그래서 우리가 제5의 파사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옥상 부분에도 이제 정원을 가꾸면 재밌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도시 전체가 녹지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직 녹화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그 벽면 이런 곳에 수직 정원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구가 그야말로 정원 도시의 모습을 갖춰갈 것 같아요. 거점 공간 자원을 활용한 그린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관광객들에겐 가고 싶은 도시로 성장할 정원도시 중구. 또한 마을 단위의 동네 정원 조성, 접근성 향상,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모델로 활용해 주민 참여형 소규모 정원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지속 가능한 이제 정원을 원하고 있을 텐데, 그 지속 가능한 정원은 관에서만 해서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이뤄나가야 될 이제 정원이기 때문에 관리가 주민들에 의해서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울산의 중구가 정원 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정원이 또 다른 형태의 정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오랜 시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정원 산업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 정원의 가치, 정원의 필요성을 일단 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 환경 속에서 정원 문화라고 하는 것을 꼽혀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이제 고민, 이걸 그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걸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마련하고 실제 공원이나 정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의 푸른 쉼표, 정원. 정원은 가장 가깝게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며,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은 소통의 공간으로, 위로와 치유의 공간으로,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원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해답이 이곳 중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각박하고 이런 생활 속에서 풀고, 또 손수 자기가 직접 가꾸고 심고 잘 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부터라도 계속 나무도 심고 직접 가꾸고 다 함께 생활하는 그런 어떤 중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자연 환경이라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더 좋을 것 같은,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찬성입니다. 주위에 꽃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원을 많이 만들어줘가 저처럼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공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5월 하늘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쓰